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렇게 우리가 선택자로 뽑아낸 각 그림의 URL을 가지고 하나씩 그림을 다운로드해서 내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까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 파일들이 저장될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다운로드라는 이 폴더를 만들어 놓고 이 그림 파일들이 다운로드가 된 상태에서 이 다운로드라는 폴더로 저장이 되도록 코딩을 하겠습니다. 코드는 지난번에 했던 코드와 동일한 코드이고요. 여기다가 함수를 하나 먼저 선언을 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다운로드 이미지라는 함수이고, 이 함수는 인자로 이 그림이 저장될 경로 그리고 이 그림의 URL 이렇게 두 가지를 받는 함수를 선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언된 이 함수를 어떤 식으로 호출을 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wt_viewer의 클래스의 img 태그들은 .attribute의 src에 여기 보시는 그림의 URL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콘솔 로그로 찍는 대신에 다운로드 이미지 하고 경로는 이 다운로드라는 이 경로가 되겠죠. 다운로드에다가 경로 저장을 하도록 경로를 지정하고, 여기서는 이 그림 파일들의 각각의 경로에 대해서 인자로 넘겨주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다운로드라는 것은 이 그림 파일이 저장될 경로, 이 우리가 만들어준 폴더를 의미하고, 두 번째 인자인 attribute의 src는 이 각각의 그림 파일의 URL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함수는 총 1번부터 36번까지 36번이 호출이 되면서 그림을 저장하는 작업을 수행할 겁니다. 그러면 이 다운로드 이미지 함수를 마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패스를 떠나서 먼저 이 URL로 요청을 했을 때 그림이 정상적으로 받아지도록 먼저 코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모듈을 검색을 해서 리퀘스트로 그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작성했던 것처럼 이 리퀘스트로 요청을 하되, 이 URL은 이 기본으로 예시로 들어가 있는 구글이 아니라 우리가 요청하는 URL로 요청이 되도록 하고, 바디랑 스테이터스 코드도 한번 그대로 찍어 보겠습니다. 패스는 이미 지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을 시켜보면 실행시키기 전에 지금은 36번 실행하고 있는데, 이거를 한 번만 실행하도록 주석 처리하고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0번째만 호출되도록 하고, 실행을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HTML 문서가 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터스 코드로 있는 이 코드가 200,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성공 요청인 성공 응답인 200이 아니라
403이 등장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403 같은 경우에는 포비든 응답인데 403을 검색을 해보시면 해당 요청에 대해서 사용자 측의 오류로 지금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최초에 시도해보면서 이리저리 해보다가 알게 된 건데, 이 그림들의 경로를 URL로 지정하고 요청을 할 때는 레퍼러라는 값을 가지고 이 그림이 실제로 네이버 웹툰 홈페이지에서 요청이 된 건지 아닌지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리퀘스트 요청을 할 때 단순히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인자값을 통해서 레퍼러를 새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0번째 그림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고 레퍼러 문제로 안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리퀘스트 모듈에서 레퍼러를 지정하는 방법은 여기서 헤더라고 페이지 내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커스텀 http 헤더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커스텀 http 헤더스 항목에는 포함하고 있는 게 옵션을 지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옵션이라고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하고 여기에는 URL은 이값 그리고 헤더스에는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더스 있는 부분에도 다시 안쪽에 제이슨 객체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대로 한번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레퍼러를 프로그래밍 하기 전에 레퍼러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레퍼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레퍼러는 현재 요청된 페이지의 링크 이전의 웹페이지 주소를 포함합니다. 즉, 이 레퍼러라는 것은 어떤 페이지에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어떤 페이지를 거쳐서 이 페이지로 들어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그래서 이 레퍼러를 확인을 하면 이 페이지 바로 직전에 있었던 페이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크롤링 하려는 여기 있는 이 데이터들은 어떤 레퍼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는 이 크롬 개발자 도구에서 네트워크 탭에 둔 상태에서 그냥 새로 고침을 하면은 아마 기존에 있던 레퍼러가 제대로 뜨지 않을 것이고 여기 이 개발자 도구가 띄워진 상태에서 이 새로 고침을 우클릭하시고 이 상태에서 캐시 비우기 및 강력 새로 고침을 누르시면 레퍼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위쪽에 보시면 이 날짜 표시되어 있는 이미지 01_1.jpg로 끝나는 이 부분부터가 그림 파일들입니다. 하나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퍼러가 이 값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소는 바로 우리가 요청하고 있는 이 웹툰의 웹페이지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크롤링을 할 때도 요청을 할 때도 레퍼러 부분에다가는 이 주소 우리가 최초 요청한 이 웹페이지의 주소를 그대로 요청을 하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이 위크데이 있는 부분은 없어져 있는데 크게 상관없으니까 원래 기존에 있던 이 주소대로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커스텀 http 헤더에 나와 있는 문법대로 한번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 옵션스를 따로 변수로 빼서 작성을 했는데 저는 그냥 바로 여기에다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URL은 URL 그대로 들어가면 될 것이고 그리고 헤더스는 객체가 하나 들어갑니다. 이 객체는 레퍼러 라는 키 값을 가지고 이 키에 대한 밸류는 여기 있는 이 문자열
우리가 최초 웹툰에 대한 문자열을 그대로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전체 코드 모양이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에러가 있죠. 중괄호가 하나 덜 들어갔네요. 보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개행도 시켜주고,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는 다르게 403 에러가 뜨면서 포비든이 나왔고, 그리고 HTML 문서가 하나 반환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그것과는 다르게 알 수 없는 문자들이 찍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자는 HTML 문서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림 파일을 ASCII 코드로 찍게 됐을 때 나오는 그 문자들입니다.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콘솔 창에 떠야 하는 그런 문자들은 아니고, 이거를 우리가 JPG나 다른 그림 파일 형태로 저장을 했을 때 이 파일을 제대로 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먼저 이거를 그림 파일로 저장을 하고, 이 파일이 정상적으로 열리는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림 파일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fs라는 모듈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 모듈은 노드에서 제공하는 기본 모듈이기 때문에 따로 npm 인스톨로 설치를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fs라는 모듈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노드 fs라고 찾아 들어가서 라이트 파일이라는 메소드를 찾아갑니다. 라이트 파일은 여기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용법은 간단한데, 지금 여기서 fs.write 파일 하고 첫 번째 인자로는 파일의 경로와 파일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 이 데이터는 우리가 이 바디로 받아들인 그림 파일 부분이 이 데이터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 에러 있는 부분은 콜백으로 완료가 됐을 때 실행이 되는데, 중간에 에러가 있으면 이것처럼 스로우를 해서 예외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라이트 파일을 가지고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예제도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들고 들어와서 이 부분은 패스 부분이 이 다운로드라는 폴더까지 지정된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패스에 이 그림 파일의 경로에서 이 이미지 있는 부분의 뒤쪽만 잘라서 파일 이름으로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URL에 대해서, 요청된 URL에 대해서 이 언더바 이미지, 언더바 img 있는 부분까지 잘라서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URL 점 스플릿으로 명시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를 쳐주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앞쪽이 1번째, 그리고 이 뒤쪽이 다시 앞쪽이 0번째, 그리고 이 뒤쪽이 1번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1이라고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에러가 떴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서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다타죠. 원래 기존 예제에서는 데이터라고 돼 있었는데 우리가 하려는 것은 바디이고, 이 출력되는 부분은 주석 처리를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우리가 바디에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 것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면 200이라고 뜨고, 그리고 다운로드로 들어가서는 이렇게 뜬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 지금 VS 코드라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익스플로러에 있는 탐색기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윈도우에 있는 탐색기로 들어가서 사진 앱으로 연 화면인데요. 이것처럼 지금 제대로 저장이 안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이 제대로 저장되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두 가지 그림 파일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림 파일은 지금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그 그림 파일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 파일은 제가 그림판을 이용해서 아무렇게나 작성한 JPG 파일입니다. 왼쪽은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수 있고, 오른쪽은 제가 그림판에서 지금 막 만들어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림판 JPG 파일 포맷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일들의 차이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물음표로 된 기호가 있고, 이 부분은 그냥 물음표와 그리고 공백으로 된 뭔가 특수 문자가 있습니다. 이 JF, IF 있는 부분, 이 부분 매직 넘버는 둘 다 동일하게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요청하고 있는 이 HTTP 요청이 기본은 UTF-8로 요청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npm에 있는 이 리퀘스트로 가서 인코딩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서 인코딩 파라미터는 기본적으로는 UTF-8을 지원을 하고 있고, 만약에 네가 바이너리 데이터, 지금 우리가 다운로드 하려는 그림 파일 같은 게 대표적인 바이너리 데이터죠. 그럴 때는 인코딩에다가 너를 집어넣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코딩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작성을 했던 것처럼 이 URL이나 헤더처럼 이 리퀘스트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코딩에 널이라고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바로 라이트 파일, 이 함수 자체도 기본적으로 UTF-8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파일 시스템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 라이트 파일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에서 인코딩은 UTF-8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이 리퀘스트의 인코딩은 널로 바꿔주었고, 이 라이트 파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코딩을 UTF-8에서 널이나 바이너리 같은 값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라이트 파일의 인코딩까지 널로 집어 넣어주고 코드를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1.1의 언더바 1, 이 파일이 지금 아까와는 다르게 다운로드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운로드가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림 파일을 하나를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걸 아까 주석 처리했던 이 부분을 주석을 지우고 그대로 함수를 호출하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36번까지의 그림 파일이 저장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어보지 않더라도 그림이 정상적으로 저장된 것은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렇게 간단한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 이 코드에는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이 헤더의 레퍼럴을 지정해줘야 하는 부분, 그리고 그냥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코딩을 UTF-8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 UTF-8을 널로 바꿔서 바이너리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 부분, 이 두 가지가 이 코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네이버 웹툰을 URL로 요청을 해서 거기에 있는 그림 파일들을 다운로드 하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하는 거는 현재 이 URL로 우리가 지정한 한 가지 화에 대해서만 지정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사실 주로 하고 싶은 거는 어떤 한 웹툰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운로드 받는 것을 주로 하고 싶을 겁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되어 있는 소스 코드를 조금 수정을 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파일 이름도 이렇게 들어가면은 다른 파일들하고 중복이 될 거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국에서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에 웹툰의 번호, 그리고 시작할 웹툰의 화수, 그리고 끝날 웹툰 화수, 그리고 어디에 다운로드를 받을 건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웹툰을 다운로드 받는 것까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성인 인증을 해야 되는 웹툰들 같은 경우에 네이버로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이 부분에다가 값을 같이 집어넣어주면 로그인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프로그램 자체를 UI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이 UI에 들어가 있는 개념들인 이 함수를, 여기 있는 이 소스 코드를 수정을 해서 이 프로그램과 동일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콘솔 창에서 실행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좀 길어진 감이 있는데 하나씩 천천히 설명하다 보니까 영상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포인트들 하나씩 확인해 보시고 여기 있는 이 레퍼러와 인코딩을 설정하는 부분이 오늘의 핵심이었다는 것 정도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